갈래상의 특징 찾는 건데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이니까 알겠죠? 함정이 있잖아. 일단 5번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운율이 있는 그래요. 압축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그렇죠. 압축적인 언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뭐 아니면 함축적인 언어. 예, 정답 5번이었습니다. 시적화자가 등장하여 뭐 좀 등장해서 뭐 표면적으로 등장했냐 뭐 이런 걸로 좀 오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시적화자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말이 좀 헷갈리게 했을 수 있었는데 시적화자가 있고 그래서 3번은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갈래상의 특징이니까 시적화자가 있다. 이 정도로 그래서 3번으로 많이들 했더라고요. 그래서 5번으로 의심은 혹시 했었나요? 풀 때? 네. 그러니까 압축적인 소리는 아니잖아, 맞지? 아니, 그래서 좀 압축적인 언어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번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고요, 맞죠? 비슷하게 틀렸고 뭐 4번도 뭐 잘 했을 것 같습니다, 맞죠?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5번은 어땠나요, 여러분? 5번. 우리 성원아 5번 맞췄니? 아니요. 그래요. 이따가 답지 주기 시작할 텐데 5번을 잠깐 보세요. 틀린 거 있으면 지나갈 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틀렸었어요, 그죠? 아니요. 5번에 일단 정답 1번이었는데 가장 적절한 거잖아요. A에 따라 하는 거니까 뭐 유기적인 관계. 자, 그러면 뭔가 표현상의 특징, 형식상의 특징 이것과 뭔가 구성 요소가 주제랑 잘 어울리지고 뭐 이런 걸로 가야 됩니다. 일단 1번 어미 겠다의 반복을 통해 겠다니까 여러분 의지잖아,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2번 볼까요? 사랑, 평등, 길 같은 길과 같은 시어의 시간적 의미를 강조하여 시간적 의미를 좀 강조했다고 보기 어렵죠, 맞죠? 우리가 갑자기 시간적 의미를 강조한 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너와 할머니의 불평등한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전달하고 있다. 요걸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너는 이기적인 거고 할머니는 소외된 이유. 그러니까 너는 약간 부유한 사람이고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할머니 이런 사람을 통해서 너의 어떤 이기심을 더 드러낸 거지 어떤 불평등한 상황을 뭐 제시했다기보다는 너의 어떤 이기심을 부각해서 그 다음 뒷부분도 괴로움을 전달하기보다는 너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더 비판하고 그런 걸 강조하려고 드러낸 거죠, 맞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도 좀 잘못된 선지다. 자, 슬픔의 힘이라는 언어 표현을 통해 절망적 상황에서도 아닙니다. 여기서 뭐 의연함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의 어떤 깨달음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지 굴복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이렇게 성에 몇 번을 해서 틀렸어요? 저는 2번이에요. 2번? 네. 아, 그랬군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그 쉬운 선지 1번 있었는데 왜 눈에 안 들어왔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잠깐만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한 일주일 동안 약간 국어를 혹시 좀 잠깐 쉬었었나요? 살짝 좀 다른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이거 봐봐요. 그 국어는 여러분 좀 이게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바쁘긴 하겠지만 오늘 좀 숙제 있잖아. 성은 알겠지? 하루에 하나씩만 푸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쭉 풀고 이제 수요일까지 풀어오는 건 아닙니다. 쭉 풀어오는 거예요. 계속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 네,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은 어떻게 됐어요? 6번 틀린 사람 없죠? 6번은 괜찮고요. 7번도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이거 비슷해. 다들 비슷하더라고. 8번 어땠나요? 여기도 괜찮고 틀리면 솔직하게 얘기됩니다. 창피해서 뭐 얘기 안 하는데요. 내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9번 틀렸나요? 네, 한번 봅시다. 어휘풀이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행히 그 남자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자 선생님도 하나 정도 낼 수도 있어, 맞지? 재수가 없으면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란은 어려운 힘을 겪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경란,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래서 디귿. 이런 걸 이제 봐봐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잖아. 이제 자기는 경란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자기는 뭔가
어려움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할 수도 있긴 한데 좀 넣어보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의견이나 느낌 이런 건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 단어 좀 헷갈릴만 합니다. 이거 좀 별표를 치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참 이것저것 할 게 많네요. 어휘 문제도 좀 신경 써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은 어땠나요? 10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과거형 문장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조금 역순행적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건의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순행 쪽으로 보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수건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를 좀 전달하는 형태로 좀 이야기에 있는 것이 어떤 시간의 역전이 있다 보면은 어렵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서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순행인가 역순행인가 약간 여쭤봐야 되거든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역순행 쪽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순행 쪽이거든. 근데 이제 내신이니까 학교 선생님 툭 던진단 말이지. 근데 하는데 좀 똑바로 간결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래. 약간 이게 지금 뭔가 딱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순행 쪽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근데 역순행 쪽으로 보는 관점도 있단 말이지. 근데 순행 쪽으로 왜냐면 사건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 쭉 그냥 있었던 일. 뭐 이렇게 하다가 수건이가 뭐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신문 배달에서 잘리고 맞죠? 참외상도 실패하고요.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했는데 포도 훔쳐다 갖다 주고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뒤에 좀 봤는데 이제 수건이 담배 피우고 맞죠?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간 거니까 순행 쪽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좀 우리 좀 약간 졸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슬슬 이제 나 눈빛이 뭐 국어 이 정도 됐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국어에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지금 다들 11번에는 1번입니다. 아닙니다. 세훈이가 약간 한숨 쉬어서 틀린 줄 알았는데 안 틀렸군요. 아 틀렸어요? 11번에 1번이라고요? 예. 근데 쌤이 11번에 저 4번이라 했는데 맞았다 하시네요. 아 제가 눈이 이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바꿔서 틀렸죠? 아이고. 황수건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오지랖 넓어서 남의 청결을 잘하는 사람. 뭔가 약간 안 좋게 쓰는 거니까 왠지 고르고 싶지가 않았지, 맞지? 4번이면 안 돼요. 좀 뭔가 뭐 이렇게 있잖아. 뭐 우두를 넣지 마시고요. 뭐 하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뭐 개 키우세요. 뭐 개 키우시면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오지랖 넓고 참견한다 볼 수 있고 4번 보세요. 이해타산적이라는 거 이걸 고르면 안 되지. 이거는 계산적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뜻입니다. 이게. 나쁜 놈이라는 얘기. 나는 이기적인 뭐 이런 이해타산 손이 까지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돈도 그냥 4번 빌려줘가지고 거의 준 거나 다름없죠. 4번 줘서 장사하라고 하면서 빌려준 것도 아니고 준 거잖아. 맞죠? 수빈이는 몇 번에서 틀렸나요? 저도 4번. 그렇군요. 이해타산적이란 말이 안 좋은 말입니다. 수빈이만 이해타산적인 아이야. 이러면 욕입니다. 알겠죠? 좀 계산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 특히 연애할 때 이런 거 계산 따지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뭐 네가 사, 뭐 이런 말이 안 나잖아. 물론 이제 골고루 사긴 해야 되는데 말이 이상하죠. 12번은 4번이었는데요. 괜찮았어요? 예, 근데 다들 비슷하게 틀리더라고. 또 소름 끼치게. 딱딱 신기하게. 13번은 5번이었습니다. 아 틀렸어요? 고쳤는데 맞았어요. 아, 네, 잘했습니다. 13번에는 5번이었고 촌장의 말, 이거 별표 좀 치세요, 여러분. 이 지금 그 파수꾼 이런 거에서는 말하기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지, 뭐 호소하고, 그다음에 회유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네. 시를 한번 보죠. 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촌장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좀 위선적인 모습 보이고 도끼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겁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막 도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걱정 주는 거지 막. 나 죽을 거야. 나 살인 당할 거야. 나 죽일 거야. 그래서 겁 주는 겁니다. 겁 주는 거예요. 자기를 뭐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막 겁 주는 겁니다. 너 사람 죽게 된다는데 좀 헷갈리잖아요, 맞죠? 너 나 죽었으면 좋겠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겁을 준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제가 준 교사형 해설서
꼼꼼하게 한번 복습을 좀 해주세요. 복습할 때 한번 풀고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알겠죠, 여러분? 근데 안 봤죠? 수업 시간에 또 보면 좀 졸리고 좀 한번 그래서 보라고 하면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제발 알겠죠? 한번 싹 봐줘야 됩니다. 교사형 해설 알겠죠? 근데 시험 보는 날에 자주 있잖아요. 예, 예. 그때 뭐 해? 그때는 교사형 해설을 제가 볼 때 보는 게 좋습니다. 교사형 해설. 그 다음에 그 제가 준 그 외부 지문 해설 있죠? 그 해설을 보세요. 예? 제가 준 외부 지문 해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문제를 뭐 풀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그거를 한번 뭐 정리 좀 본인이 좀 했으면 그런 거 좀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줘요. 제가 볼 때는 교사형 해설을 차분하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외부 지문 해설도 제가 줬죠. 그런 거 한번 해설을 차분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자습이 몇 시간인데요? 2시간. 50분 하고 시험 보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왜 그래 진짜? 2학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학교는 또 일찍 오라야 되잖아. 네. 그럼 또 공부도 안 되잖아.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테스트 좀 볼만한 거 있잖아요. 꾹꾹꾹꾹 한번 찍어가지고 한 20개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시험 전에 보아야 될 어떤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건 미리 또 풀고 싶을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막 보수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원래 사실 시험 전에는 그냥 자꾸 봤던 것만 봐. 맞죠? 자꾸 봤던 것만 보게 되고 그래서. 예. 그거는 달밤에서 네네네. 황승원이 포랑 네네. 그 뭐지 참에 네네네. 직접 둘 다 직접 줬다라고 하면 아니죠? 아니죠. 내가 없는 사이에 참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다 또 다른 해설 보면은 그 달밤이 여러분 서정적인 분위기는 조성하긴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약간 수건이가 술에 취해서 약간 걸어가는 장면이 약간 희화적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 알겠죠? 막 걔를 막 풍자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술 먹고 약간 휘청하는 건 좀 희화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습서에 그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서정적 분위기 조성하기도 하고 좀 수건이가 걷는 모습에서 좀 희화적인 장면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 설명 아직도 안 하신 거잖아. 여기 틀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 했어? 아니면 쭉 그냥 대충 했어? 그냥 그 개점하고 가지고 좀 많이 했어요. 그 좀 자세한 게 대충이에요. 뭔가 급한가 보다. 내긴 낸다 보다 그래도.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외고도 아직도 진도 안 나왔어. 시험평 얼마 대주면 어디요? 외고도 지금 수행평가만 하고 다 그래요 지금. 유성고도 그렇고 도안고도 그렇고 도안고는 아예 어떤 한 선생님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한 선생님은 안 가르치시고 근데 너무 거긴 반반 나와서 너무 심해. 모의고사도 해설도 안 해주고 어떤 반 다 해주고 막. 근데 너희들은 그 똑같잖아. 안 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하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도안고는 하는 사람은 다 해주시고요.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하신다고. 그냥 교사형 해설서 보고 읽는데 우리 내가 좀 그거 그냥 다. 그리고 여기서만 낼 거니까 그건 애우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너희 학교 선생님도 그랬으면 좋겠는 맞죠? 이도저도 아니고 아니다. 막상 보면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자 14번은 괜찮았어요? 아니요. 자 홀린 사람 이렇게 이제 외부 지문이 이제 툭 불쑥 나왔죠? 자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사회자가 외쳤다. 이 사회자는 여러분 파수꾼 가나 나 같은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와 나 같은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이제 아첨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막 이웃을 위해 삼부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는 뭐 하늘 걸고 맹세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촌장과 같은 어떤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촌장과 같은 어떤 권력자. 그리고 막 사회자만 흐느끼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면은 군중들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과 비슷한 것처럼 좀 우매한 민중을 가리키고요. 누군가가 자 파수꾼 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죠? 뭔가 진실을 뭔가 밝히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면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독재 권력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의 어떤 시가 되겠습니다. 기영도의 홀린 사람.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는 거를 찾는 건데 정답은 1번. 나와 달리 가는 권력의 형성에 기여하는
대중의 역할들. 오히려 권력 형성에 기여하는 대중의 역할은 나에 있잖아, 맞죠? 그 막 민중들이 막 군중들이 환호하고 막 이러잖아요. 세훈아 이해됐어요? 네. 아직 세훈이의 어떤 비언어적 표현을 제가 이해를 못해 표정이 이러가지고 틀렸나 했는데 이해됐습니다. 맞았어요. 네. 그래요. 승민아 몇 번을 해서 틀렸어? 하나. 3번 가하나 모두 극적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극적 상황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뭔가 반전 비슷한 것처럼 이것도 지금 결국에 쫓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 다도 결국에는 이제 굴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1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어요. 이것도 좀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우의적 기법 여기 맞죠? 우의적 기법, 우화적 기법 그런 단어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목, 권력자, 추종자 모두 비판. 왜냐하면 파수꾼도 지키는 사람이지만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감시하는 어떤 권력자의 모습이고요. 자, 홀린 사람은 뭔가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면 한편으로 뭡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르는 우매한 민중을 또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사실 이제 약간 아예 뭔가 가르치지 않고 나오면 차라리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인데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좋은 문제인 줄 알겠죠, 여러분? 예. 그 다음부터 좀 괜찮으네요. 뭐 15번 이런 거는요. 틀렸어요? 네. 이 글을 연극으로 상영할 때 가마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는데 배우가 1인 2역을 만든다. 사실 약간 여기 1인 3역으로도 볼 수도 있긴 해서 1번은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맞죠. 그냥 운반자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뭐 보통 1인 2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일단 완전히 틀렸다 보기 어렵고요. 파수꾼 다역은 의지적 태도로 연기해야 돼. 일단 처음에는 막 갈등도 보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뒷부분에 가서 굴복한 거지. 자, 총장의 역의 대사는 방백으로 설정하여 상대의 역인 파수꾼 다역에 들리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봅시다. 혼잣말처럼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혼잣말처럼. 그러니까 혼잣말이 아니라 여러분 혼잣말처럼입니다. 그러나 잘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파수꾼 다가 들었으니까 뭘 망설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방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혼잣말처럼이라고도 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다 들리게끔 얘기하는 거니까 방백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방백은 아예 못 들어야 된다. 연기하는 사람이 알겠죠? 못 듣는 것처럼 연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들었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별표 치고 함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고난도 문제여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좀 찝찝한 느낌. 이렇게 이해됐죠? 사고는 있다고 생각, 진짜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촌장 이거 왜 그러냐면 식량 운반인이 실제로 뭐 등장한 건 아니고 마치 뭡니까 촌장이 그 역할까지 뭐 겸한다고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맞죠? 연기할 때는 있다고 것처럼 연기해줘야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식량 운반인이 또 등장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신발 운양님은 뭐 이제 처벌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듯이 연기를 해야 됩니다. 등장인물을 많이 등장시킨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네. 지금 아마 본인들이 자기 어디에 틀렸는데 좀 있잖아. 내가 볼 때는 주중에 이제 그 파수꾼이 많이 틀렸으면 파수꾼을 먼저 풀고요. 약간 그렇게 이제 복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 사실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줄 수도 있으면 계속 제가 사실은 이만큼 막 줄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막 그렇게 했었어. 근데 그거는 약간 너무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있어서 약점만 이렇게 좀 잡아내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사실 이것도 많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맞죠? 네, 작년에는 그냥 좀 무작위로 계속 막 져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지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딱 봐서 이 시점에서 요거 주고 약간 하니까 요거만 일단 소화를 잘 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지금 이것도 사실 많은데요, 이럴 수도 있긴 합니다. 16번은 안 틀렸겠죠? 이거는 16번 맞췄죠? 16번 이거 갈래상의 특징은 틀리면 안 돼요. 17번 어땠어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또 통곡할 만한 자리 뭔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췄어요? 네, 네. 피곤하지. 내가 좀 내려갈게. 뭐가 보지?
18번도 잘했을 것 같아요. 18번도 잘했을 것 같고요. 19번은 어땠나요?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렸나요? B와 D는 울음에 대한 일방적 통념. B는 통념이 맞지만 D는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잘 읽었어야 됩니다. 쌤도 틀렸니 혹시? D는 아니잖아. 일반적 통념이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거 감정이 극에 달한 거 보여주는 그 통곡할 만한 자리 그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은 그 고정관념, 비만, 사람들 생각 이거는 우리 작가가 얘기한 거잖아, 맞죠?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성훈아 이해되고 있죠? 다들 약간 슬슬 이제 지친 것 같아. 이제 20번은 어땠어요? 틀렸어요. 아니 그러지 마. 이거 어머니 태중은 관직에 진출하기 전에는 그냥 조선에 있어서 답답한 거잖아, 수민아, 맞지? 괜찮아요. 그리고 관직에 진출, 예? 그냥 어머니 태중 그냥 조선의 어떤 답답한 현실 이런 거고. 어차피 박지원은 어쨌든 실학자고 자기 역할이 있었잖아, 맞죠? 지금 박지원이 이제 여기서 뭐 관직에 진출하기 전 이게 아니라 조선에 있는 상황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조선의 어떤 답답한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몇 번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5번? 네. 마음과 생각 다 틀리는 새롭게 가르친 청나라를 접하긴 한 거잖아요. 네, 감동을 느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감정이 크게 달아가지고 야 이거 통곡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집에 가고 싶죠? 자 21번 어땠어요? 틀렸어요. 그거 보니까 수민이가 통곡에서 조금 틀렸지, 수민아. 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이걸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많이 틀린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챕터별로 준 거예요, 알겠죠? 스프링 빅토에게 하스쿠 이렇게. 그럼 이제 오늘 가서 나 통곡 많이 틀려서 통곡부터 해서 좀 풀고 자요, 알겠죠? 21번도 틀렸다고 했나?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천고의 영웅과 미인들은 아니야, 얘네들은 제대로 웃는 애들이 아니잖아, 맞지? 그 수빈아, 거기 써 있잖아. 네? 얘네들 제대로 웃는 애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교묘하게 뭐 이렇게 그냥 막 극에 따라서 웃는 게 아닙니다. 막 약간 좀 억지로 짜내듯 막 이렇게 한 거라고. 거기 이제 맨 윗줄 보면 뭐 거기 뭡니까 지금 다는데 글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 떨어질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러니까 제대로 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거기 써 있어서 그래요. 수미 이해되니? 이해해 올게요. 예, 아니 거기 써 있는데 거기 그 앞에 저기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이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 떨어질 정도에 불과했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사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앞길에 나온 소리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운 게 아니다 이거잖아, 맞지? 자, 그 부분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통곡할 만한 어려운 듯해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틀리죠. 지혜야, 너 어디서 좀 틀렸지? 앞에서 틀렸죠? 그래서 여긴 별로 안 틀렸지? 틀렸어? 안 틀렸죠. 20번도 이제 어휘 문제 하나 나왔네요. 뭡니까 이거? 아니, 현실은 피하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 이래야 되죠. 나타난 현자 나타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주객전도 의인화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겠죠. 사실 주객전도로 외부 지문으로 나올 만한 거는 삼춘곡 그게 제일 유명하죠. 맞죠?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다. 아마 이걸로 레슨을 좋겠는데 아이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시험범위 많긴 하나도 없는 듯 하면서도 엄청 많네. 23번에는 뭐 1번이었고요. 이거 뭐 잘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물어보는 거니까, 맞지? 24번에는 뭐 3번이죠. 뭐 갈등하는 게 아니라 뭐 정진사는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25번에는 뭐 4번 인간의 위대하면 안 돼. 알지? 인간 별거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6번에는 뭐 3번이고요. 이런 거 이제 틀리는 사람은 그 약간 복습이나 이런 거 앞부분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약간 작가의 구체적인 경험, 구체적인 삶의 지혜,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상의 인물을 내서 이건 일단 아니잖아, 맞지? 가상 인물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 맞죠? 보통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우리가 소설과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고사를 인용하여 뭐 고사라는 건 옛날 이야기예요. 뭐 우임금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았죠. 옛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우임금은 강을 건너는데 이라고 구하기 보면 좀 외부지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거는 틀려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건 외부지문이라. 근데 27번 바로 27번이요. 27번에 3번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시험 범위 이거 저기 얘들아 이거 이렇게 전중 활동 이거 내신이가 혹시 모르니까 좀 이거 그리고 남자 선생님이라 이거는 좀 꼼꼼하게 외워야 될 것 같아. 전중 활동 알겠지? 그 저기 뭡니까 그 저기 그 요약하는 건 언제 하는 겁니까? 읽은 후에 하는 거잖아. 요약하는 거.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거는 이렇게 중이 맞겠지. 파악하면서 읽는 거. 그런데 요약하는 거는 다 읽고 요약하는 겁니다. 민자 감이 없어서 조금 외롭지 않아? 좀 졸립구나 지금 살짝 아련한 게 좀 한숨 잘것 같아. 이거 끝나고 어디 가? 집에 가. 집에 가서 잘 거야? 못 자죠? 지금 커피 마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아이스티였어? 미숫가루 미숫가루 밥 식사 대용이었군요. 아, 식사 먹어라. 아, 미숫가루는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선식 같은 거. 아니야 그냥 간식이야? 아, 미안합니다. 미숫가루도 밥 맛있어? 따뜻한 거 혹시 팔아요?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승리야 이해됐어? 근데 이번이 왜 맞는 거예요? 읽기 목적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읽기 목적, 읽기 방법으로 자 발췌도, 속도, 통독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돼 있네. 글이 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어떤 전략 같은 거 한번 세워보는 거지 일종의. 이런 걸 해봐야지 읽기 목적도 좀 해보고 맞지? 근데 요약이라는 거 나오면 전 활동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쩌서 교육과정상 다 읽고 요약해라. 다 후예요. 그 후라고 해야 됩니다. 뭐 문단마다 뭐 중심 내용 뭐 이렇게 좀 체크하는 거랑 다 요약하는 거는 마지막에 읽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서? 여러분 이거는 좀 미안하지만요. 좀 이해하려고 물론 하긴 해야지. 근데 그 딱 그 틀 있잖아. 그 읽기 전주와 그거 그냥 외워야 돼. 그 남자분 선생님 되셔서 그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남자 선생님도 꼼꼼해서 교육과정상 물어보실 것 같아. 알겠죠? 그건 좀 신경 써주세요. 세훈아 맞긴 맞았어. 네. 자 28번에 5번 이건 안 틀렸을 거 같고 29번에 뭐 1번 이거 안 틀렸더라고 다들. 뭐 30번에는 2번 혹시 틀렸어요? 네, 뭐 한 10분 남긴 했는데 뭐 그래요. 뭐 좀 뭐